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한한결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조선일보 10시 20분 속보로 나왔습니다. 매일경제도 쓰고 있고 기자실에 앉아 있는데 왔나 봐요. 왔어요. 네. 예, 한겨레도 마찬가지로 썼을 것 같은데. 아까 저는 이제 수색 전에 네. 그 당사 쪽에 있는 저 아는 사람이 알려주더라고요. 여의도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네, 방송 중에 그래요? 네, 누가 이렇게 해서 압색이라고 네. 그래서 봤더니 뒤늦게 이제 속보가 떴는데 명태균 관련입니까? 명태균입니다. 명태균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한동 관련은 아니고. 네. 지난번에 이제 창원지검이 서울 올라와서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정진석 공관이랑 저기 윤상현 공관이 둘 다 이제 위원들을 조사를 했는데 강도 높게 했대요. 그래서 거기 다녀온 위원들이 그냥 혀를 내두를 정도로 좀 속된 말로 빡시게 했다고 하는데 예. 그 뒤로 바로 영장인데 영장 집행의 배경이 예전에 지금 창원지검에서 그 김영선 전 의원에 공천 자료 좀 달라라고 했더니 국민의힘 측에서 영장 가져와라. 그러니까 진짜 영장 가져와서 오늘 집행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장에 뭐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나온 보도로 보면 재보궐선거, 그러니까 김영선이 공천받았던 그것만 일단 영장에 기재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압수수색 들어오려고 하면 그렇죠. 그럼 변호사도 불러야 될 거고 불러가지고 뭐 자기 의원 부를 수도 있고 불러서 압수영장을 확인한 다음에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압수물을 제출을 할지 그걸 범위를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나오는 걸로 보면 2022년 재보궐선거 거기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영장에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 지방선거까지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많잖아요 지금. 네. 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그걸 다 할 수 있을지는 그때가 봐야지. 특이한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하면서 동시 지방선거를 하면서 6군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 재보선을 한 건데 그래서 공간위가 2개가 구성이 됐고 근데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있는데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그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었는데 그렇죠. 이 재보선 관련된 소통도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보이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오늘 영장에 그 지방선거 후보자들 이름이 아마 있을 겁니다. 몇 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포항시장이라든지 지금 이제 공개된 그다음에 이준석 박안수 지사라든지 뭐 이런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공천을 했던 공간이 2군데를 다 자료를 봐야 되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보도는 재보궐선거로 나오는데 기자들한테 백프로 걸 보니까 일단은 열어준다. 열어준다. 영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블로킹하지 않겠다. 집권 여당이 뭐 그거를 가로막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이상하지. 열어주는 걸로 하고 조직국 쪽을 타켓에서 들어온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조직국. 그래서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자료가 주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외에 말씀한 대로 이 명태균 씨의 증언 가운데 나온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박안수 경남지사라든지 김진태 등등등 어떤 공천 자료에 대해서 아마 영장 집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한 대로 영장의 내용을 좀 나중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되면 좀 파악해보면 될 것 같아요. 주체가 누군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창원지검에서 했으면 창원지검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 창원지검의 지금 분위기가 좀 묘하게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두 파로 나뉘어서 지검장은 뭐 어떻게든 덮으려 한다라는 의혹이 있고 신용검사니까. 한쪽에서는 야 이거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바꿔 나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지금 질문들이 뭐 깊게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도 조사를 받은 사람을 조사받고 난 이후에도 뭐 인터뷰도 하고 취재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제별로 나눠서 세밀하게 조사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강혜웅 씨, 김철 소장, 뭐 신용환 교수 이런 분들이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날은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만 하고 그다음에 초반에는 김영선 의원 관련된 얘기가 줄을 이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김영선 의원실의 한정한 무대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거기서 주고받은 동거래라든지 뭐 이런 거였는데 백이동 이미영 씨가 소환이 되면서 사실 이거는 김영선 의원의 영향력으로 해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사가 범위가 확대됐고 그러면 결국엔 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가 한 파트가 되는 거고 그 김영선 전 의원 수사 관련된 수사로 시작을 했지만 이 돈을 받은 여론조사에 뒷돈을 댄 사람들에 대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확인하는 게 한 파트고 또 다른 파트는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81차례 여론조사. 예. 이 부분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게 정치자금법을 넘어서는 공직선거법이 되거든요. 위반 혐의가 되는데, 그리고 혹은 뇌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으로 지금 수사가 넘어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보입니다. 뭐 김영선 건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해줘라라고 얘기했던 거기까지 갈 수 직접 있는 올라가 거예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직접 그것까지 올라가 과연 있기 확인할 때문에.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김영선 한 건만 제대로 그치. 깊게 수사해도 윤석열, 김건희로 그렇지.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두 가지 시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윤석열, 김건희로 바로 못 가니까 예. 거기까지 못 가니까 뭐 오세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이름들을 검찰이 수사해서 테크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지. 시각도 있고 한쪽에서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답답해하는 사람들은 야 그게 대통령 육성까지 나왔는데 바로 확인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 검찰 논리에서는 아 그게 수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기사 제목이 뭐냐면 살기 위해 고삐 풀린 명태균 입 검찰은 우왕좌왕.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데 검찰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하는 것 같거든. 네. 지금 막 벌집 쑤시는 것처럼 막 쑤셔버리는 것 같으니까 조선일보가 좀 불안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의 마음도 우왕좌왕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호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보수를 보호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도 굉장히 좀 곤란하다 이런 또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기사들이. 불안한 거지 사실. 예. 그러니까 지금 주요 혐의만 7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명태균이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강혜경 씨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다 들여다보는 것 같다.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이 기사에서 좀 반영하고 있는 서범수 총장이 얘기한 거는 예, 서병수? 예. 서범수 서범수? 사무총장. 예, 사무총장. 이분이 얘기한 거는 기자들한테 예. 김영선 전 의원뿐만 아니라 명태균이 이야기한 사안, 지방선거 때 박완수, 김진태, 포항시장 그거랑 관련된 것도 살펴볼 모양이다. 라고 한 거 보면 영장에는 김영선 전 의원 포함해서 박완수, 김진태, 포항시장 이 사안까지도 지금 영장 집행을 하는 걸로 아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못 놓는 게 꽃사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압색 쇼겠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 여당이랄지 대통령 김건희 관련해서는 계속 봐주는 기색이 역력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압수수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사 압수수색이란 건 네, 그래도, 이례적이죠. 그래도 이게 집권 여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건 창원적인 수사 의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는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하다. 환기를 해보면 그 2016년에 최순실 씨 구속할 때 혐의가 두 가지였습니다. 네. 근데 구속을 일단 시키고 수사를 하는데 특검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그치. 불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찾아갔습니다. 대통령을 조사해보겠다고. 그래서 창성동 청사에서 돌아오고 했는데 예. 사실 이제 그런 정도 검찰이 이게 압력이 차기 시작하면 결국엔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압수수색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미 공개된 녹음 파일이 70개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는 대통령의 직접 육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온 국민이 그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뭐 녹음 파일이 피곤하다, 필요하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맥락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 녹음 파일들의 맥락을 다 지금 맞추는 작업을 아마 어디까지 누구까지 수사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기초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집권 여당의 당사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창원지검의 수사는 이제 외부에서 볼 때 좀 더디 보이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정말 다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제 뭐 수사가 안 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글쎄요 어디까지 저는 아직까지 불신하고 있어서 예. 뭐 일단은 아무것도 이런 상황인데 예. 이렇게 녹취록이 터지고 계속 증거 자료가 나오는 상황인데 검찰이 이것조차도 안 뒤진다고 하면은 완전 수사 안 한다고 하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는 것처럼 일단은 해야 된다. 예. 척을 하더라도 일단은 하긴 해야 된다. 저도 아직은 척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은 나오는 것처럼 척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림은 총장이 안 바뀌었잖아. 아니 근데 지검장도 저는 이제 이 창원지검이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부장이랑 차장검사 실무자들은 네. 이거를 대통령까지 가자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답니다. 아니
그거는 저도 들었는데 저도 들었는데 팽배한데 예. 결국에는 용산의 문턱을 넘을 수 있냐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예. 심지어 대통령 부부는 휴대전화를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열심히 해봤자 오세훈 시장까지밖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뭐 대표 그 당시 대표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지 모르겠으나 예. 몇몇만 재물 삼아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 욕 안 먹으려고 예. 근데 검찰의 사냥개 습성이 있잖아요. 그치. 일단 달려들어야죠. 근데 민주당은 지금 저거를 그대로 보존해 놔라, 보관해 놔라, 증거보전 신청. 증거 보존 신청을 했는데 저거 나중에 분명히 이제 없앴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라고 할까? 그냥 민티에 팔았다고 할까? 뭐라고 할까? 아니, 증거 휴대폰에 팔았다. 그래가지고 네,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네. 말할 때 그 네. 휴대폰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렇죠. 그때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대국민 증거인멸 선언이나 다름없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한테 다 얘기했고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그걸 휴대전화를 바꿨고 바꾼 휴대전화번호 뭐 보통 휴대전화를 집에다 보관하는 사람이 있냐? 나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네. 자기가 증거인멸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누굴 시켜가지고 했을 때 증거인멸 교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당사자잖아. 야, 자기가 열심히 밟아서 깨부셨든 아니면 대통령실 어디 정원에다 묻어뒀든 자기가 없애버렸겠지. 부인 거 둘 다 같이. 대통령 그럴 기록물 생각이 아니에요? 있지. 대통령 휴대폰은?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도 실질상 대통령 역할 하니까 그것도 기록물로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검찰총장 때부터 수년간 썼던 휴대폰을 없애버렸다. 근데 그때 당시 마침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증거인멸 혐의가 더 추가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모를 리가 없고 사실 네. 그 단계까지 수사가 올라가면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이미 끝난 상황이니까? 이미 끝난 상황이고 일국의 네. 대통령인데 그 휴대전화를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해명을 할 수는 아마 없는 상황일 거고요. 그때는 네. 검사의 마인드인 거예요. 좀 한동훈 대표도 똑같잖아요. 네. 이 법이 위반이 되나 안 되나 이것만 얘기하고 그것만 나는 생각-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다. 언제든 나는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난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자기 거 증거인멸하는 건 증거인멸이 그 죄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한테 시켰을 때 되는 거고 네. 위증하면 위증 교사가 되는 거니까 그게 위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는 피의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나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어떻게 다 위증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내가 없애는 건 이건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지금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나는 탄핵 안 당할 거야 탄핵 안 당할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꼬투리 잡더라도 나한테 뭘로 탄핵의 혐의를 뒤집어 씌울 거야 이거 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은 답답해 죽겠는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들 네. 머릿속에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한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고요. 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네요. 예, 본인의 와이프에 네. 관한 수사 그리고 본인도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인 시절에 왜 이종호가 김건희에게 전화를 했으며 그때 검찰 일부 검사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떤 역할을 했다면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였는가, 그리고 그거에는 직권남용의 혐의가 없는가까지 올라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이 부분은 만약에 이 모든 혐의가 불행하게도 맞다면 맞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다면 우리는 도둑놈 부부를 선출한 겁니다. 도덕 부부. 도둑 부부를 선출한 거예요. 진짜 양심 불량했다가 도둑인 거예요. 저희가 네. 지난주에 보도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심리 상태는 저 감옥 가다잖아요. 그래, 저 감옥 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인지는 알고 있죠. 예를 들면 본인들도 굉장히 이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그때 이제 어쨌든
그 명약자들에게 문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본인 신상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태균 씨 사건 이전에는 네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예상된 수준인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전략과 이제 광장의 움직임이겠죠. 그렇죠. 이 법안을 둘러싸 이제 그 힘의 대결은.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예상된 수준이었는데 과연 국민의힘 내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요구를 들어준 거 아닙니까? 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방안들을 많이 수용했고 사실 뭐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도 뭐 비토권 얘기를 하는데 그 비토권도 없는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거는 말꼬리 잡기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법을 민주당이 어쨌든 다시 통과를 시킬 때까지 광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요게 이제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 되면 지금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그렇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로 기소한 거 아니에요. 그 무죄 나왔지 관련자들. 않습니까? 최근에도 2심에서 다 무죄 난 거예요. 예.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위의 부적절성을 지적을 했는데 2심에서는 그것도 아니야. 이거는 합법적으로 출국 금지시킨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급박했어. 네. 인정을 했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지시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삼바 사태도 지금 전부 다 무죄 판결 나왔잖아요. 한동훈, 윤석열도 마찬가지란 네. 말이에요. 그때 자기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판결이든 아니든 간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하는 건 기소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검사 탄핵하겠다고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 해가지고 3명 검사 탄핵하겠다고 민주당이 얘기하니까 어제 부장들이 3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권한남용이야. 지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았대요. 예. 차장들이 따로 모였대. 차장들도 똑같이 이거는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했대.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지들은 그러면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권한을 남용해도 괜찮고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한 검사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는 건 권한 남용이다. 권한 남용이야.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논리냐는 거야. 예. 그러니까 범법 혐의자를 출국 금지시켜서 긴급 출국 금지시킨 거는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기소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상황이 사실은 검찰이라는 자기 조직 보호 그리고 본인의 권력 유지라는 사익 플러스 개인적인 보복. 문재인 정부한테 문재인 정부에 거였거든요. 대한 개인적인 보복 이 두 가지가 결합돼 있었던 그러니까 다 그 정치 보복을 하는 거잖아요. 검찰권을 예. 가지고. 그러니까 깡패 집단이에요. 깡패 집단. 진짜 깡패 집단인 것 왜냐하면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랬잖아요. 본인이 검찰권을 가지고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 보복하면 깡패라고. 그러니까 이제 깡패 짓을 하는데 통상 깡패가 뭡니까? 자기는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왜 니들 나한테 침뱉고 욕해 하면서 물리력을 쓰는 게 깡패잖아요. 예. 보통 정상적이면은 아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실수했네요. 하는 게 정상인이죠. 예.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하고 있고 아니 탄핵 당할 만했죠. 저 이창수 지검장이나 1, 2, 3차장 아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무혐의 내린 거. 그렇죠. 그게 본인들이 봐도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과오를 국회에서 털어주겠다는 겁니다. 판단을 받아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부분에 있어서 이 이창수 지검장과 1, 2, 3차장은요. 이거는 직권남용이 아니라 이거는 정권과 말하자면 거래를 한 거예요. 검찰이 거래를 했으면 이건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에 저는 속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예쁘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하는 것이고 기소재량권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재량이라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기소재량이 어떤 뭐 법전이나 이런 법 제도에서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재량을 활용하려면 범인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났다.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건 지금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얘기 머릿속으로 막 너무 많이 지나가는데 아니 산업부 공무원들 원전 폐기한다고 결정한 거 탈원전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검찰 수사 시킨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그렇죠. 예. 나중에 와서 무죄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다 낡아가지고 지금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그 원전은 이거 더 이상 가동할 수 없어요라고 결정한 것도 경제성 논리로 해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덤벼들고 그 공무원들이 뻔히 자료 다 서버에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했다 그래가지고 감사원에서 증거인멸로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해서 증거인멸로 모욕주기 하듯이 조선일보에다가 대대적으로 그거 다 풀어가지고 기사 쓰고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고 그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흔히 사용했던 수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기 입으로는 무슨 뭐 아까 깡패 얘기도 했지만
한 사람 이런 식으로 검찰이 기소하면 인생이 결단 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막 기소권 남용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냥 눈 감아줄 거 있으면은 이거 직무유기 그냥 기소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지들은 이런 거 다 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그걸 견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법 위에 서겠다는 거야? 아니면 헌법 위에 서겠다는 거야? 뭐야? 그리고 정책 결정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뒤지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거. 다 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놓고 아까 뭐 도이치모터스 얘기하는데 요즘 너무 화가 나는데 명품백은 뭐냐고 명품백. 도이치모터스까지 갈 것도 없어. 명품백 하나로도 충분히 국민들하고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놓고 지들은 뭐 무슨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다 그러면은 파면이 없잖아요. 검사는 탄핵 소추한다 그러면은 내가 왜 앞을 보면서 화를 내냐. 아니 근데 저 검사해줘. 검사해줘. 크게 좀 착각하고 있는 게 검사들이 진짜 이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법무부에 소속된 공무원들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자들이 본인들이 공무원 아닌 줄 아나 봐. 신이에요, 신. 본인들은 그냥 신이에요. 권력 집단으로 생각하나 봐. 그리고 권력 집단의 왕초가 대통령까지 돼버렸어. 최고 권력자까지 돼서 그치. 층층 위계 서열의 권력에 자기들은 최상단부에 있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들 권력 하에서 자기들이 충성해야 될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아니고 김건희하고 윤석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뭐 역대 다른 정권들하고 비교해 봐도 약간 네. 제도적 실패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이제 검찰총장하고 별다른 사회적 경험 없이 그냥 바로 몇 개월 후에 대선 후보가 되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 정당에 아무 별다른 이제 말하자면 연고나 뿌리 없이 대선 후보가 되고 결국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들 입장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사실 검사 출신이 처음 대통령이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휘 체계가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그렇지. 지휘 체계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뭐 예를 들면 야당에 대한 수사라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사실 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검찰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이유가 있잖아요 87년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한 체제적인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 생각이 이게 듭니다. 육사 하나회하고 똑같은 게 육사를 만든 게 국가지키라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이익 집단 만들어 가지고 하나에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정권 찬탈한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자기들끼리 해 먹잖아요. 자기들끼리 해 먹는데 거기에 이제 명태균 같은 브로커 비슷한 사람이 여론조사하는 사람이 쓱 끼어들어 가지고 야, 그 해 먹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뭐 보니까 김건희인데 김건희 눈에 들어서 이렇게 같이 해 먹을 수 있겠네라고 한 사건이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 아닙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거야. 예. 지들 세상에 지들 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지들 예.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들이 제일 잘났는데 예. 명태균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다 흔들리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허술한 건지 지들끼리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예. 그러니까 법대에서는 그게 먹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정치 영역에서는 안 먹힌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했던 거지. 지들이 다 해먹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한국에 특히 이제 검사들을 포함한 한국의 기득권 집단이 정체돼 있고 고여 있으니까 맞아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었고, 근데 그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 게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에 최근에 한 4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전체가 이 정도는 해먹어도 되는가 보구나. 근데 그 국민의힘은 억울할 거야. 왜냐면 우리도 같이 해먹을 줄 알았더니 네. 해먹질 못하고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진 상황이니까 좀 굉장히 허탈할 거예요. 그렇죠. 따로 이제 보수 인사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톤으로. 예. 하나만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금감원 업무추진비 공개하라고 시민단체가 요청을 해가지고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업무추진비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 뭐 법인카드 얘기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검찰 특활비도 그렇고. 근데 공개를 안 해. 그래서 왜 공개를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 검사 출신이 기관장으로 있는 이복형 검사가 계시는 금감원이 금감원. 뭐라고 했냐면은 예.
그거 업무 추진비 어느 식당이나 어디 가서 썼다고 그거 공개하면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취재하지 않겠냐 기자들이. 그럼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무슨 혼란이 생겨?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 그들이. 김 기자도 김한 기자도 네. 가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술의 전당 바로 앞에 그 왜 돈 준 데 있잖아요. 안 땡땡이었나?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 검사장 아, 예, 예. 돈 준 데 있잖아요. 그 횟집 특활비 나눠준. 예예 네. 특활비 나눠준 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거는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던 검찰총장 후보가 날아가시고. 예. 그 집 장사 잘 돼요. 그 이후에 제가 가봤는데 아니, 여기가 검사장 와가지고 저 특활비 나눠준다라네 밀실이 또 따로 있더라고. 거기 안에가 또 허름해. 집은 허름한데 그냥 그 오마카세로 나오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상당히 허름한데 비싼 집이야. 가보면 뭐 그냥 대충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비싸게 받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본인들끼리 그렇게 밀실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권력을 그냥 향유해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뭐가 혼란이 생겨 장사만 잘 되더만. 저는 기자 입장에서 근데 지금 이런 해명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네, 떳떳하게 이게- 해명해 이렇게. 이게 사실 사회적인 어떤 상식에 맞지 않고 네. 어떻게 이렇게 해명을 합니까 기관장이. 근데 우리가 공개하면 거기에 기자들이 취재를 갈 것 같아서 혼란스러워질 거다. 이렇게 어떻게 이 해명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권의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의 네. 아이덴티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민주당 정권일 때도 저희가 뭐 비판도 하고 했었지만 최소한 저런 해명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눈치를 봤거든. 우리가 잊어먹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바이든 날리면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지성의 시대, 그 지성을 요구하는 정부와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장은 이 정도면 솔직히 애교지요. 바이든 날리면이 별 애교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이재명 법인카드 하겠다고.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세탁소 막 어떤 알까기 정상적인 거를 세탁소에다가 가지고 현 정부는 왜 이렇게 비정상적이야라고 대하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냥 이 정부는 그냥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적으로 되게 판단을 하는 순간 많은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평론가들은요 정말 할 말을 이렇게 만듭니다. 네. 그냥 기본적으로 왜 정상이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많은 하나하나에 드러나는 이 사안을 보면서 시한부 정부임을 스스로 알고 있구나. 보통 이제 나를 받아놓고 죽을 때가 되면 내가 1년만 살고 죽는다면 사람이 겸허해지고 내가 그동안 참 악행을 저질렀다면 좋은 사람들한테 나를 다시 한번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 심성인데 그렇죠. 비정상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예. 시한부를 받아놓고 뭐냐 어차피 나 죽을 건데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어차피 나는 1년 2년 뒤에 죽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시한부일 때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만 대충 사는 오대산 정부라고 늘 하는 것들은 그냥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 그렇지만 제가 이복현 아까 금감원장 이야기 하셔서 제가 금융계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보면 이 정부의 또 다른 특징이 이복현 금감원장 보고 계시면 금융계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잖아요. 근데 금융계 사람들 서울대 경제학과 많거든요. 근데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이 실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는 금융계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장관급으로 요구하네? 금감원장 차관급 아니었어? 우리 과거에 그 금감원장 그 대우를 할 때도 뭐 그냥 차를 내주고 뭐 어디 외국 가면 대우를 할 때도 차관급으로 응대를 했는데 왜 장관급으로 응대를 하라고 하지? 라고 느낀다는 거야. 실제로. 에? 그 정도로 권위주의적인 검사 때 권위주의적 성향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하에서도 그냥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지지율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학을 띠는 거야. 맞아요. 야, 이게 해도 너무하는구나. 지들이 왕인 줄 아네? 대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끼 왕들, 검사 출신들 다 그렇게 행동하네? 그렇게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신 차려라, 인간들아. 뭘 잘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막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뭘 아는 것처럼 뭐 까불고 사건 몇 번, 접해봐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경제 전문가인 척 까부른 거에 관해서 진짜 경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사석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너희들 귀 속에는 안 들릴 거야, 아마.
왜냐하면 너희들이 권위주의적이니까. 너희들한테는 그런 말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픽스라도 보라고. 근데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게 이 윤석열 정부가 하루빨리 이게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시스템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충 본인들이 좀 해먹고 뭐 유리장을 깬다든지 가구를 좀 부수는 건 괜찮은데 기둥을 아예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그 축을 세우기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른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기둥 뿌리가 뽑히기 전에 이 정부의 위험한 이런 이 행보들을 빨리 막아서야 된다. 그게 지금 국민적 요구 아니겠습니까? 잠시 광고 보고 아까 저 방송 전에 정기환 대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2,000명 정도 지금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까는 지금 한 6,000명 정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가 서류는 아직 확보를 못했지만 먼저 좀 그 정황상 거의 확실하다고 하니까요. 증거는 나온 상황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신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0만원의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에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까지 혜택이 3년마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약정 끝나셨다면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도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가입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환 대표, 스픽스 정기환 대표 나오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혜경 씨가 지금 검찰에 진술하고 뭔가 서류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강혜경 씨가 이제 여러 서류를 내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것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그 각종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뭐 돈을 받았던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제출했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보도는 됐습니다만 명태균 대표가 한 3년 동안 썼던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컴퓨터가 포렌식이 끝났다 또는 90% 이상 복원을 했다. 그 내용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소리가 지금 안 켜진 것 같다라는 시청자분들의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십시오. 마이크 켜졌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처음부터 다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혜경 씨 관련해서. 강혜경 씨가 이제 여러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각종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이제 그 자료가 내용들이 있었을 여론조사와 자금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또 B로 소위 말하는 현금으로 받았던 내용에 대한 장부도 다 제공을 했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명태균 대표가 지난 3년 동안 썼던 컴퓨터가 있었는데 이 컴퓨터를 특정 시기에 없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냐면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2024년 1월 3일 날 자,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는 보도가 난 뒤에 명태균 대표가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 있던 본인이 썼던 3년 동안의 그 컴퓨터 하드를 폐기 처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워버려라. 이걸 강혜경 씨가 어떻게 마땅히 치울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 존재를 명태균은 알고 있었지만 내용이 뭐가 담겼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90% 이상을 포렌식으로 복원을 다 해낸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그러면 카톡으로 우리가 할 때 PC 버전으로 카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복원이 된 거예요. 아, PC로 다 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어저께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두 번 정도밖에 만난 적이 없고 그렇죠. 자기 참모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명태균은 하도 거짓말을 많이 시켜서 네. 갈등이 생겨서 쫓아내버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최소 수십 건이 나왔습니다. 명태균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에 직접 소통했던 내용이 수십 건이 거기에 나왔어요. 카톡 내용. 카톡 내용이 PC 버전으로 복원을 했는데 거기에 텍스트가 이제 나와버린 거예요. 아, 지금 중요합니다. 오세훈과 명태균 사이에 네. 직접 대화, 카톡으로 대화했던 게 수십 건이 나왔다. 수십 건이 나왔다. 그 오세훈 시장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난리가 날 거예요. 예. 자, 해명해야 되겠죠. 예. 그건 뭔지 모르는데 그러면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지금 수사가 왜 이렇게 급진전되면서 당사자는 부인하고 나오느냐, 꼬리 자르기를 하느냐, 그리고 김한중 회장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미 개인 간에 소통한 내용이 다 있다. 그래서 전화로 통화한 것의 흔적은 10건 이상. 전화로 통화한 흔적은 오세훈과 명태균 사이에 명태균이 전화를 했다는 건 한 10번 정도. 10번 정도. 카톡은 최소 10번 이상이 존재하고 있다.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 두 번. 정도 지나치다가 만난 게 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통화 기록을 지금 조회하면 나오겠죠. 명태균 전화번호는 저도 알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개인적으로 썼던 그 폰의 전화번호에 통화 기록을 확인해보면 몇 번 했는지 나올 테고, 두 번째는 그렇죠. 카톡으로 서로 소통했던 내용이 포렌식이 돼 있다. 그러면 그것도 나왔으면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확인을 못하지만 상당히 긴밀하게 시장 선거 과정에서 소통을 했다라는 것이 일단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흥미롭네요. 오세훈 시장이 빠이빠이가 될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아니 뭐 그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요즘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해명할 때 제가 제일 이렇게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생태탕 투다 이렇게 얘기했던 표현이거든요. 예. 근데 생태탕 투도 아니 생태탕 집 안 갔다고 했는데 나중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보면 간 걸로 됐죠. 갔잖아요. 그렇죠. 그 측량할 때 오세훈 시장이 간 걸로 보인다고 관련자들이 다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근데 이거 거짓말이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2020년에 대법원에서 사실은 항변하듯이 얘기할 때는 그거를 일부 실수를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말할 수 있다. 이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해명할 때 그거랑 그 법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그 생태탕 집에 가지 않거나 아니면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것도 이거는 기소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불기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생태탕 2라고 얘기하면 어떡해. 갔다고 검찰은 판단했는데 사실상. 근데 이게 딱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라고 하면서 생태탕 2라고 했는데 지금 생태탕 2가 된 거네. 예. 실제로 오세훈 시장하고 소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소통 안 했다고 얘기한 걸. 그 전 대표도 알겠지만 오세훈 시장을 공천하는 맥락을 명태균 씨가 자세하게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 김종인 위원장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씨를 본인이 10년 만에 불러내서 시장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사람들이 있겠죠. 사실 명태균 씨가 공적 과정에 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거는 이제 아까 뭐 당의 골격 같은 얘기 했는데 이게 진짜 국민의힘의 전체가 다 무너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김종인 지금 등장인물만 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이준석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윤석열 대선 후보. 감각이 아주 좋은데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겠고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것도 상당수가 그 안에 있다. 그렇죠.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아마 말씀하십시오. 이 사건의 한 축이 이제 다시 구분하면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의원 이 한 묶음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부부 여기가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 한 묶음이라고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창원지검은 지금 오세훈 시장 을 타켓으로 해서 지금 접근해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교집합이 존재할 뿐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명태균이라는 교집합이 그렇죠. 존재합니다. 명태균의 교집합인데 명태균은 두 축에서 작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지대했다. 예. 그래서 같이 여행도 갔고 서울시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오세훈 시장을 예. 낙점을 했던 부분이 명태균 씨를 활용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준석, 김종인, 오세훈 이 한 축의 수사가 지금 창원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다. 요거를 좀 주목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점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대략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2020년 11월에 명태균을 김영선이 소개해줘가지고 처음 김종인 위원장이 만났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세훈 시장도 인정하는 것처럼 2021년 1월에 자기는 처음 명태균을 봤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계열로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고 맞습니다. 명태균하고 소통을 하다가 예. 오세훈 시장 출마할 때부터 오세훈 시장 쪽 만났고 붙여준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됐던 간에 왜냐면 안철수 너무 싫어했다고 하는 게 금방 확연하게 우리가 당시에 보도나 정황을 봐도 그렇고 명태균 말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오세훈 시장 만들기에 명태균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같이 나섰던 거다. 그래서 명태균 말로 보면 김종인은 주인이고 나는 주방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요리하라고 시키면 입속에 혀처럼 굴면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짜가지고 계속 갖다 준 거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오세훈 캠프 쪽 사람하고 어떻게 됐든 결합이 됐고, 그러면서 비공개 여론조사들 돌렸고, 그리고 김모 씨라고 하는 비공식 후원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과정에 돈을 줬고 3,300을 2, 3월 사이에 5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정계 떠났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다 단일화까지 넘어가가지고 서울시장이 딱 됐어요.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개입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를 또 만들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지역 시골에 창원에 있었던 사람이 일약 전국구 스타가 딱 돼버린 거지. 예. 그 다음부터 그 무렵쯤에 소문이 막 국민의힘에서 아름아름 나기 시작하다가 김건희 여사 귀에도 들어갔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다 나온 내용이지만 김건희 여사가 먼저 연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하고 있고 거의 확정적인데 명확하게 공천과 관련해서 그리고 돈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거나 어떤 서류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있다라면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지금 계속 의심해 왔는데 정황 증거가 지금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수사 과정에서 지금 PNR의 서명원 대표 이름이 지금 실명으로 공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언론사 공개하는 언론사도 있죠. 예. 뭐 그 서명원 대표는 뭐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요. 예. 서명원 대표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류 하나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예. 뭐냐면 채무이행각서를 하나 봤는데요. 채무이행각서가 뭐냐? PNR이 여론조사를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81차례 조사하는 것 중에 공표 여론조사가 한 10몇 건이 되지 않습니까? 57개. 57개, 58개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돈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2022년 3월 9일 대선 이후에 몇 번을 듣습니다. 예. 좀 기다려라 라고 해도 그래서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으면 주겠다고 했는데 돈을 못 받아온 거죠. 3월 21일 날 돈 받으러 올라갔다가 그렇죠.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서명원 대표 쪽에서는 돈을 못 받았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채권 추심해야 돼. 채권 추심이든 뭐든 어쨌든 그래서 각서를 써라라고 한 거예요. 각서를 누구에게 쓰라고 합니다. 자, 각서를 예. 강혜경 씨가 실제로 주도해서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명원 대표는 채무이행 각서를 강혜경 씨한테 받아요. 자, 받습니다. 받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지금 이제 자료를 확보하려고 이쪽 저쪽 뛰고 있는데 곧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예.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 돈을 미지급 상태에 있으니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서 미수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만약 이걸 2022년 1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 사기죄로 당신을 고소하겠다 라고 해서 지장을 찍는다고 합니다. PNR의 서명원 대표와 예. 그리고 강혜경 씨가 그래서 이건 이제 지장을 찍자고 하니까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명태균 대표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기도 자, 직원일 뿐인데. 그래서 이거 예. 지금 돈 받으러 와서 이렇게 됐다.
라고 하니까 실제로 지장을 찍으러 왔을 때 명태균 씨는 그 자리에서 피해버리고 결국 강혜경 씨는 채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찍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이 한 6천만 원이 조금 넘는데 자 미지급금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제 각서에 도장을 찍는데 예. 거기에 그 돈의 출원이 어디냐?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는 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을 찍은 그 각서 서류에 예. 김건희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렇답니다. 그러면 뭐냐?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았으니까 야. P&R도 사실은 받은 돈을 안 준 게 아니고 못 받아서 못 줬으니까 받으면 내한테 줘야 한다고 이걸 P&R 대표가 직접 만들어서 강희경한테 도장을 찍게 하고 그리고 지장을 찍게 하고 만약 이걸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사기죄라는 건 이제 고의성을 가지고 안 준 것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강희경 공익제보자는 아니 이거를 실제로 명태균이 받아온다고 했으니까 못 받아와서 못 준 것이니까 그러면 받으면 주겠다라고 이제 지장을 찍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강희경 씨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서명원 대표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 있다가 검찰에 제출했고 제출했다. 제출을 했다 이미.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자 공짜 여론조사를 했다거나 그 돈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강희경 씨가 거짓말을 한다. 명태균은 그 사실이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P&R의 서명현 대표는 자신이 받아야 될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김건희 여사 이름을 넣어서 채무이행각서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명징하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제3자가 대신 써준 거예요.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죠. 하나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기존의 주장대로 이 강혜경과 명태균이 사기꾼 집단이어서 P&R 대표인 서 대표까지 속였다. 그래서 김건희 이름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지금 반응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 기존의 반응대로 아니면 P&R 여론조사 대표가 믿을 만한 정황이 분명히 있었다. 김건희라는 이름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라는 사람이 여론조사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윤석열에 대한 여론조사였으니까. 그래서 그 비용 청구를 김건희한테 하는 것이 응당타당하다라고 믿을 만한 P&R 대표인 서 대표도 그것과 관련된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김건희라는 이름을 넣어서 약속을 받았고 그 업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김건희 제가 여사 검사 같으면 그냥 예. 바로 기소했어요. 이거.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나온 게 많아. 매우 중요한 게 채무불이행각서에 그러면 명태균 씨가 서명원 대표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를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거는 그렇지.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대통령 후보 선거 여론조사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내가 직거래를 하고 있다. 그분의 요청으로 내가 이걸 하는 거니까 이런 설명을 해서 공산이 커요. 예. 그러니까 뭐 서 대표는 아 이게 그러면은 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주도했다고 얘기를 들었으니 들은 대로 그러면은 자기는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서 주는 걸로 요청을 한 거죠. 그건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여론조사가 선조사 후 비용 지급이에요. 선거라는 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떼기도 하는데 네. 결국에는 이 상황 속에서 채무불이행각서가 김건희 여사가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왜? 그러면 명태균 씨와 믿고 신뢰하는 명태균 씨, 본인이 탁월한 식견을 가진 명태균 씨, 네. 이분에게 그 선거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와 이제 명태균 씨와의 무슨 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짜로 해드릴게요. 그 대신 제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라든지 이런 딜은 이제 김건희와 명태균 둘 사이에 남아있는 또 조사가 남았다. 몇 가지 굉장히 퍼즐만 중요한 문건이라고 봅니다. 네, 몇 가지 퍼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역으로 반론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나는 혐의 없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 빈틈을 파고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이 명시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내가 그 돈 여론조사 한 거 대신에 김영선 공천으로 줄게 라고 말했던 게 하나 나오거나 왜냐하면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말한 건 있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 받으러 올라가서 그때 비행기 탔다 그랬나요? 올라갔는데 안 받고 돈 못 받고 내려와가지고 김영선 공천으로 받아왔다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서명원 씨가 녹음 파일을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거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은 명태균은 틀림없이 강혜경이 사기꾼이고 돈은 저기가 다 주물렀기 때문에 강혜경이 내가 뭐 그냥 과장해가지고 허풍으로 좀 얘기한 거 그거 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각서 써가지고 왔네? 이렇게 또 핑계를 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명원 대표가 명태균하고 녹음했다고 하는 뭔가가 나오거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진술만 있는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이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림을 맞추는 게. 그리고 하드디스크에 81회 정도의 그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년 동안의 하드디스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한 흔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여론조사 이 81회 맞나?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맞나? 그럼 맞네? 맞다라고 하면 여론조사 해준 거야.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돈을 안 줬네? 그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돈을 지금 못 받은 P&R 대표도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이거 뻔히 여론조사 업체 대표인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몰랐을 리는 없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잡은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돈을 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약속 오음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만 남으면 돼요.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하고 카톡을 주고받든 뭐든 돈 얘기가 한 반이라도 오고 간 흔적이 나오면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그걸로 빨리 끝나는 휴대폰을 거야. 압수수색해야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그거 때문에 그걸 없앤 거라니까. 입증해야 돼요. 다 자기들이 알고.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네. 녹음이 나오고 있는 전국에서 그냥 상식적 추론을 하는 게 그렇지만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연락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올라간다면. 그렇죠. 그럼 올라가면 김건희 여사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올라오는 거냐? 그럼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용무가 이거다. 그러니까 그 통화나 커뮤니케이션이 당연히 있었으니까 창원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이 서울로 올라가는 일정 관리할 때 녹음들 들어보면 다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일정은 별로 바쁘지가 않으니까 뭐 비행기 타지 말고 차 타고 올라가라 이런 것까지 다 지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중요한,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대금을 받으러 가는데 그 당사자하고 뭐라고든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든 있다라고 존재한다라고 봐야. 근데 그 하드디스크에 카톡 내용이 주로 있다면 3월 21일에 오세훈과 3월 21일은 아니죠. 오세훈과 명태균의 수십 통의 카톡 내용이 있고 전화 내용도 있다라고 한다면 통화 기록도 있다라고 한다면 김건희와 명태균 사이에 3월 21일 전후해가지고 카톡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카톡을 썼는지 텔레그램을 썼는지 지금 현재는 김건희 여사 이름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김건희 그래요? 여사가 이제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소통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취재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예전에 취재했던 것이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올라갔다가 돈을 못 받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3억 7,520만 원짜리 청구서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예. 한 3, 4일 정도는 명태균 대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창원 사무실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김태열 소장이나 그다음에 저 강희경 국장이 저 그 돈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현금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영수증으로 돈을 줄 수가 없다. 이게 청구서로 세금 계산서로. 김건희 쪽에서 자, 명태균의 말에 의하면 예. 현금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이. 명태균은 그 말을 누구한테 들었죠? 자, 그래서 지어낸 말이거나 네. 돈을 받으러 갔는데 못 받고 있다 온 거예요. 그 왜 돈을 못 받았습니까? 이걸 3억 뭐 7천만 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리고 올라갈 때는 뭐 10억, 20억을 받아오겠다, 20억, 30억을 받아오겠다 큰 소리를 쳤는데 못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미래한국 영수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돈 못 받아왔는데 왜 못 받아왔냐 하니까 일단 첫 번째 대답은 현금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기다려봐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거절을 당했을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의 말대로 진짜 현금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으니까 좀 더 있어봐라. 그러니까 어떠냐. 직원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또 한 1, 2주가 지나와서 갑자기 창원의장 선거가 있으니까 준비를 하라. 라고 했고, 그 돈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니까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그래서 이제 서명훈 P&R 대표도 돈을 받아야 하니까 계속 졸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돈 받으면 드릴게요. 돈 받으면 드릴게요라고 반복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7월 달까지 이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명훈 대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각서를 본인이 주도해서 가져온 거예요.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 돈을 즉시 상환한다. 올 연말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뭐 인정한다 이런 내용을 써서
강희경 국장의 지장과 본인의 지장을 찍고 이게 명태균에게 보고가 되죠. 명태균은 지장 찍으러 왔을 때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 뒤에 다시 와서 명태균이 자 이건 내가 다 찍었습니다. 돈 줘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왜 이걸 강희경 네가 찍어 미래한국 용서 김태열 소장이 찍어야 되지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 상황을 소설로 써내겠습니까? 와. 그럼 서명현 대표는 알았다는 얘기네요. 다 이거. 그러네. 그뭘 당연히 다 알았다는 얘기죠. 최고위원 각서는 서명훈 대표가 서류를 만들어서 온 것이라고 하면 예. 그럼 다 뭐 수기로 쓰지 않고 타이핑을 했을 텐데 그러면 서명훈 그치. 대표가 이 여론조사에 자금 출처가 어디라는 거를 듣고 여론조사를 그렇지. 50번을 넘게 한 거예요. 50번을 넘게 한 건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고 말씀하신 대로 띄는 경우들 있잖아요. 여론조사 그렇지. 회사들이.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론조사 비용을 전액 지불 안 한 게 아니고요. 네. 그거 받지 않습니까? 이제 일부를 받죠. 네. 그거 1억 네. 2천, 1억 2천 이렇게 네. 받아가지고 줬는데 그렇죠. 잔금이 이제 남아있던 거죠. 당연히 그러면 PNR 같은 경우에는 회선 사용료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싸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돈을 이제 못 받으니까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는 그 돈으로 내를 갚는다는 것을 각서를 쓰라고 이제 했으니까 이게 이제 증거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직접 증거냐 아니냐 따질 수는 있지만 이걸 누가 소설로 쓸 것이며 또 PNR 대표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걸 제출했다는 것은 본인은 정치자금법과 관계없이 나는 돈을 받으려고 했다. 그렇죠. 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또 생존 수단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걸 검찰이 매우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아, 그렇죠. 확인 예.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과정까지 가지 않겠나라는 지금 생각이 시간이 드는데요. 거의 안 남아서 네. 그 모두의 검사들의 분위기, 특히 창원지검의 분위기가 십상치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취재를 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세요? 창원지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수사관과 검사들의 일단 스탠스가 좀 다르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예. 검사들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모든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수사관들은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이런 게 분위기가 있고요. 아. 무엇보다도 대검에서 지금 나오는 이번에 조은희 의원이나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그렇죠. 경우는 어디서 흘러나왔습니까? 창원지검에서 흘러나왔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검에서 왜 이거 흘리냐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자 이것을 국민들 관심을 오세훈 조은희로 옮겨서 물타기를 하자고 있을 수 있고 스텝 바이 스텝 단계를 밟고 있는데 결국의 정점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으로 갈 것이니 그 중간에 있는 정거장과 관련된 것은 다 털어서 조사하자. 그럼 마지막에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게 가지 않느냐. 그 두 가지 추론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자, 창원지검 분위기는 원칙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어제까지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수사 끝이 났으면 별도로 지금 참고인들을 불러서 대선 여론조사와 자금과 관련된 또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사 내용까지 조사를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최경영의 정치 본색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정기환 스픽스 대표와 함께했고요. 소용주 맷 정치사회 연구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한 한결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